지난 시간에는 한국 수산업의 발전사 강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중 경국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는 살림, 어전 등 살림천택에 대해 여민공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살림천택은 고려시대 사점의 대상이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서는 이들 영역에서 백성들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 초기 확립된 토지국유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선 초부터 사전에 철저한 통제를 바탕으로 실현된 과전법은 한국사 최초 전국적으로 성립된 국전제였습니다. 국전제는 이른바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었고 바닷가 온 땅 위에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로 왕토 사상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 초 왕토의 범주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인 산림천택이 포함되었으며 여민공지, 즉 그 이익을 백성과 함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민공제의 대상 중 바다에는 해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해세는 백성들의 바다 이용에 대한 수세 조치로 어염선곽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차 산업 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이 이루어졌던 토지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토지는 전근대 시기 가장 중요한 재화였던 곡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유형의 투입재입니다. 따라서 생산의 토대가 되었던 전과 답은 토지 국유제에 의해 국가의 직접적인 수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바다의 경우는 토지와 다르게 어전, 염분, 곽전 등 어획이 가능한, 즉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정 수역을 대상으로 하되 범위의 특정이 어려운 수역은 선박, 그물 등 생산수단을 수조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조선 말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의 국제인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이전 바다의 이용에 관한 수세 조치인 해세에 관한 규정은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이용과 관련된 조선왕조 초기의 기사입니다. 사제감은 어량과 산택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 2명 정삼품이고 감 2명 종삼품이고 소감 2명 종사품이고 주부 2명 겸주부 1명 종육품이고 직장 2명 종칠품이다. 감찰을 각 도에 나누어 보내되 신의충은 우도와 풍해도에, 박헌은 충청도에, 최호는 경상도에, 고휴는 전라도에 보내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의 염분, 염구, 어량, 수량을 답사하여 소출에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를 정하여 장적을 만들게 하였다. 3사에 명하여 각도의 경차관과 함께 바다를 끓여 조리고 모래를 굽는 염새의 다소와 어량과 선새의 다소를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시일록에 의하면 어량과 산택의 일은 사제감에서 관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제감은 고려조 사제사의 업무를 계승한 조선시대 관청으로 어량과 산택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입니다. 그리고 사제감에는 궁중에 쓰이는
생선, 고기, 소금, 연료 등을 조달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조실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태조 6년에는 연해변에 있는 주군의 염분, 영구, 어량, 수량을 답사해서 소출에 많고 적은 것을 헤아리고 세를 정하여 장적하고 있었습니다. 태조 7년에는 염세, 선세라는 용어가 실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 공식적인 법으로 반포된 자료는 아니지만 조선 초기 법 제정의 주요 모체가 된 조선 경국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태조 3년인 1394년 정도전이 지은 법전으로 동자료의 어염섬세 부분을 통해 조선 왕조의 초기 공유자원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서론과 육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략의 요지를 담은 정보위, 국호, 정국본, 세계, 교서 등이 있고 육전에는 주요 소관 업무를 나누어 다룬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자원과 관련된 규정은 부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전에서 다루는 주요 규정은 총서, 주군, 판적, 격리, 농상, 부세, 조운, 연법, 산장수량, 금운주옥동철, 공상세, 선세, 상공, 구경, 군자, 녹봉, 위창, 해민전약국, 견면 등이며 여기서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염, 수량, 선세입니다. 먼저 조선 경국전의 부전을 개괄한 총서 부분에 수록된 어업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부세로서의 어업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군, 판적이란 부의 소출이요. 격리란 부의 통제이며 농상이란 부의 근본이요. 부세란 부의 헌납이요. 조운이란 부의 수송이요. 염, 철, 산장, 수량, 공장세, 상세, 선세는 보조이며 상공, 구경, 록봉, 군자, 의창, 해민전 약국이란 부의 소용인 것이요. 견면이란 부의 완하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농상은 부의 근본으로 염, 철, 산장, 수량 등은 부의 보조로 일컫고 있습니다. 조선 초에 어업과 관련된 부세는 국가재정의 주된 원천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재원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경국전의 부전, 산전수량에는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망이 총총한 그물을 못에 넣지 못하게 하였고 초목의 잎이 다 떨어진 뒤에야 도끼를 들고 산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천지 자연의 이익을 아껴서 쓰고 사랑하고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야말로 산장과 수량을 이용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전조에서는 산장과 수량이 모두 호강자에게 점탈되어 공가에서는 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전하는 즉위하자 전조의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공가의 소용으로 하였다. 산장은 선공감에 소속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목을 채취하여 영선 등에 이용하고 수량은 사제감에 소속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어류를 채취하여 내외의 반찬과 제사 및 빈객 접대용으로 공급하였다.
산장과 수량의 소재지를 아는 대로 모두 적는다. 우리나라는 바다에 접근해 있으므로 어염의 이득이 많을 뿐 아니라 공사의 조운이 동서의 강에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사수감을 설치하여 이 일을 막게 하고 선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보태고 있는데 그 이득이 또한 적지 않다. 동기사는 산장과 수량을 이용하는 근본 원칙으로서 망이 총총한 그물을 금지하는 것, 촌목의 잎이 다 떨어진 뒤에 잎산하게 할 것 등 공유자원의 갱신에 해가 될 만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조 호강자에게 점탈되었던 산림과 수량이 조선조에는 공가의 소용, 즉 공유제로서 인민 모두가 향유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공유자원에 대한 여민공지 원칙이 여기서 재확인됩니다. 또한 산림과 수량의 이용은 사제감에서 소관하게 하였으며 그 소재에 대해서도 동관청이 파악,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경국전은 국왕이 선포한 공식적인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도의 어전, 연부는 등급을 나누어 장적을 만들어서 본조, 본도, 본읍에 간직한다. 장적에서 누락시킨 자는 장팔십에 처하고 그 이득은 관에 몰수한다. 어전을 사점한 자도 같다. 어전은 빈민에게 주되 3년이 되면 교체한다. 조선왕조가 인민의 바다 이용에 대해 법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공식적 규정은 1460년의 경국대전입니다. 산림천택에 대한 규정은 호전 어염조에서 확인됩니다. 제도의 어전과 연분을 분등, 성적, 즉 연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장부에 적시하여 호조와 해당 도읍에 비치하고 어전은 3년 기한부로 빈민에게 급여한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의 해세에 관한 수록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세율, 부가대상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당시 해세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자료입니다. 이는 조선에서 1746년 속대전이 반포되기 전까지 해세의 규모, 대상, 그리고 수세 방식에 대해 국제로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강의 내용 중 하나인 조선 후기 해세 관련 수세 규정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국대전은 상세와 선세를 구분한 조선 경국전과 비교해 볼 때도 그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경국대전은 조은과 관련하여 수상, 즉 바다의 상인에게 상세를 수세한다는 것 외에 어선에 대한 수세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세에 대한 언급도 외선에 대해서 배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이에 입각하여 입어료를 정한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행상에게는 로인을 발급하여 주고 수세한다. 육상은 매월 저화 8장, 수상은 대선이 100장, 중선이 50장, 소선이 30장이다. 고도, 초도에서 고기를 잡는 외선은 세를 받아 대선은 200마리, 중선은 150마리, 소선은 100마리를 받는다. 포로 바꾼다.
조선 초기 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조세원으로서 어업이 농업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것이 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으로서 수산물은 주식이라기보다는 부식에 가까우며 산출이 일시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식량 또는 재화로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어획한 직후부터 수산물은 부패하기 때문에 어획된 수산물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 즉 냉장 기술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즉 수산물은 신속한 유통 및 저장 체계와 결합될 때 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주곡을 생산하는 농업에 비해 부세 대상으로서의 어업의 가치는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의 불확실성, 높은 저장 처리 비용, 상품화의 난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어업은 왕조 입장에서는 조세원으로서의 유인이 낮았던 것입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조세체계 수립의 대상으로 농업보다는 차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좌정승, 하윤 등이 민폐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 혹은 백성을 모아 배를 만들어 선세를 거두는가 하면 어량을 만들어 어리를 거두고 또는 숯을 묻어 탄가를 거두기도 하며 어량에서 이익을 독차지하여 백성이 손을 못대게 하는 자는 엄히 금단하소서. 그리고 백성으로 자원하는 자는 어리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로 하고 모두 도 관찰사에게 보고케 하여 그 수대로 출납하게 하소서. 어전마다 벼슬이 있는 사람 3인을 따로 정하여 감고시켜 잡은 물고기의 수량을 적어서 본 고을에 알려서 장부에 적어두게 하고 또 가을에 제언사로 하여금 어물을 도합하여 세어 면포를 배정하되 세 몫으로 나누어 두 몫은 어전을 지은 사람에게 주고 한 몫은 사섬사에 상납하게 하소서. 균역법 이전 해세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법제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선 태종실록에 따르면 해세에 대한 과세 정보는 백성으로 자원하는 자는 어리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로 하고 모두 도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그 수대로 출납하게 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어전의 세율을 3분의 1로 건의하는 기사도 확인됩니다. 즉, 해세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어출의 항상성이 보장된 정치 어장을 대상으로 그 수확물에 대해서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율은 3분의 1, 10분의 1 등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이는 전국적으로 해세가 규정된 균역법에 이르러서도 해소되지 못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액세, 정율세 등 조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수 예측을 위한 생산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조 이와 관련된 어획량 정보는 어업자의 진실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관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19세기 정약용 또한 경세유표에서 어업 생산량이 어업자에 의해 농간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변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때에 서생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어흥에 직접 가서 큰 고기를 사려고 하였더니 고기 장사가 이것을 꺼리어 백군과 협잡을 부렸기 때문에 임통에 가서 제 눈으로 간수를 하였는데도
잡힌 것은 전부 잡어들 뿐이었다. 서운이 돌아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고기잡이꾼에게는 감쪽같이 고기를 감추는 요술이 있어서 직접 그 배를 탄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지만 토지 산출물에 비해 어획 산출물의 불확실성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에 어업에서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조세체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수립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어획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 온 관습과 전례에 의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위로부터 하달되는 일방적인 방식이라기보다 지역별 어리의 비옥도와 계절별 어획의 풍용에 따라 각 지역 관아와 어업자 간의 상호 용인한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등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 등 속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